강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혹시 한 인물의 강의가 단순한 수업을 넘어 수험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한국사 스타 강사 전한길입니다.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험생들의 멘토이자 교육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는 강사로서의 삶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연봉 60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그의 선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논란까지 전한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중리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경산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학업에 소홀해져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깊이 반성한 그는 재수 끝에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지리교육 전공으로 교육 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으로 사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한길은 왜 연봉 60억을 포기하였는가? 전한길 강사는 최근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면서 연봉 60억 원을 포기할 각오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속 회사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분간 대형 학원 강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선생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며 음모론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 음모론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무서운 이메일도 받아 경찰과 사설 경호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한길 강사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의 구독자 수는 급증하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는 연봉 60억 원을 포기할 각오로 나섰으며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대의를 보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을 염려했다. 종교적 입장에서도 하느님 앞에 용감한 자로 남고 싶다고도 하였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서 1000명이 넘는 실강생들이 한 명도 졸지 않는 능력. 그가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강사임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카리스마, 철저한 준비성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제자들만 200, 300만 명. 이들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전한길 강사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제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했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강사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수험생들의 인생과 성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자극과 동기부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보통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전한길 강사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 제공을 넘어 수험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 다른 일반 강사들은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한길 강사는 강의 중간중간에 지금이라도 때려쳐라. 공무원 아니어도 살 길 많다. 등 수험생들이 장수생의 길로 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걱정해주고 자극과 같은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진정한 강사로 인정받았다. 때로는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표현을 하며 수험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항상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을 것이다. 수험생들을 격려해주기도 한다. 둘째, 카리스마. 그는 수험생들 1000명 가까운 실강에서도 한 명도 졸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주제에 관해서도 쉽게 설명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이는 이번 전환길 정치 이슈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정치 성향이 어떻든 그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이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합격한 제자들의 사례를 자주 공유한다. 후배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종종 강의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했던 선배들 중에도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실제 합격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넷째, 시험이 끝난 후에도 수험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적 공허함을 느낀다. 이에 대해 전환길 강사는 단순히 시험 합격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를,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그는 형평성을 강조한다.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을 때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찍어서 맞추는 사람이 합격한다. 이 말인즉슨 공부한 사람들은 떨어지는,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시험이 된다고 출제자에게 쓴소리를 하며 수험생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었다. 전환길은 성관위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 노력한 제자들이 채용되지 못하고 이미 채용된 제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격노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환길 강사가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을 고민하고 책임지려는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가 단순한 일타 강사가 아닌 인생의 멘토로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전환길이 한 이야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가장 후회되는 때가 바로 무언가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순간이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뭘 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때가 있다.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공부할 수 있을 때 못한 것, 직장이 있을 때 성실하지 못한 것, 조금만 더 갔으면 원하던 걸 이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게을러지거나 쓸데없이 어영부영하며 흘려보냈던 것 등 후회의 순간들이 불 꺼진 방구석에서 바퀴벌레 기어 나오듯 스멀스멀 나를 괴롭힌다. 후회할 때 후회할 게 아니라 닥쳤을 때 해냈으면 됐을 것을 전환길쌤의 강의를 보면 시원시원한 성격에 약간 욱하는 성질머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강의가 웃기면서도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아픈 말이어도 학생들에게 약이 되는 말을 해주는 쓰라린 실패를 직접 겪어보고 해주는 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준비가 철저하다면 실패 확률은 현저히 줄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인생과 사업 세계에서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것 이 인생과 사업 세계의 정답이다. 비단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최소한 그 분야의 매뉴얼을 쓸 수 있을 만큼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하듯 대처하는 것으론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윗사람이 시키는 것만 모범적으로 해내는 성실함만으론 대세를 만들어내는 리더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강의 활동과 성장. 처음에는 대구 유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2002년 JNJ 에듀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때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2001년 에브라임 출판사를 설립하고 2004년 대구광역시에 있던 유신학원을 인수해 이사장 자리에 올랐으나 두 사업 모두 실패하면서 2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2004년에 EBSI에 들어가고 2005년에는 메가스터디에 진출했지만 당시 일타 강사들이 많아 국사와 근현대사 강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2008년 대학원 전공인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 강의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2004년 사탐 선택제로 바뀌면서 통합 사탐보다 한 전문 영역을 고수하는 강사들이 더 유리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수능 시장에서 나오고 공무원 강의로 진출하였다. 대구 공무원 학원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공무원 학원가에서 인지도가 낮아 고생이 심했다. 이때 만든 합격생 필기노트는 큰 인기를 끌며 공무원 시장에서 점차 유명해졌다. 이후 윌비스 공무원으로 스카웃되었고 공단기에 입성해 주력 한국사 강사로 등극하였다. 2016년에는 기존 한국사 1타였던 강민성을 제치고 공단기 한국사 1타가 되었다. 2020년 7월 20일 공단기를 떠나 메가 공무원으로 전격 이적했다. 이적 발표는 개강 전날에 이루어졌으며 포털 사이트 실검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업 스타일. 전환길의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암기 방식을 선호한다. 시대 흐름보다는 내용 암기 위주로 진행되며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암기에 집중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해 비판을 상쇄하려 한다. 강의 중에는 공부에 대한 쓴소리와 사담을 많이 하는 편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경상도의 순박하고 구수한 면이 잘 부각돼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속어를 자주 사용해 듣다 보면 거슬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말을 조심하고 여담을 줄이며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답변 회피. 전환길은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당시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팩트만 공부하면 된다며 정치와 종교에 대한 토론은 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사실이 좌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이찍이냐 양심 없네와 같은 비난이 쏟아지자 전환길은 유튜브에서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과거 강의에서도 항상 홍범도를 훌륭한 독립군으로 강의해왔고 이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논란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전환길은 뉴스에 등장하는 일들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이끌어내고 있고 국민들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참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입장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도 없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공무원 한국사 강사로서 사실에 기반한 강의를 하고 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수험생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입장을 마무리했다. 전환길 신드롬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여러분,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험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강사임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나서는 부분, 보통 나라 걱정보다는 본인 살아가기 바쁜 시대에 위와 같이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일대기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솔솔 지혜솔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